안녕하세요. 저는 산화질소 대사체의 임상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부산의대 신용일 교수입니다. 저희가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과 산화질소를 투여하지 않은 가짜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을 실험군이라고 하였고, 가짜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을 대조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을 산화질소를 먹기 전에 뇌 혈류량을 측정하고, 산화질소를 먹은 후에 20분 후에 뇌 혈류량을 다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먹고 나서 찍은 혈류량에서 먹기 전에 혈류량을 빼면은 산화질소에 의해서 뇌 혈류량이 증가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산화질소를 복용함으로 해서 뇌의 전두엽 쪽에 혈류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뇌의 두정엽 쪽으로도 혈류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두엽은 우리 기억을 얘기하는 곳에서 작업 기억력의 중요한 뇌의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여러 질환들,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위의 혈류 저하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산화질소의 투여가 인지 기능 개선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화질소를 투여함으로써 전신의 그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신의 혈류가 증가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초, 우리가 혈관의 이 가운데 있는 데 말고 저 말초 쪽으로도 혈행을 갖다가 증가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요, 임상적으로는 DITI라고 하는 적외선 체열 촬영입니다. 이 사진이. 그래서 산화질소를 투여하기 전과 산화질소를 투여한 후에 전신의 적외선 체열 촬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신체에 어떤 혈류의 증가에 의한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과 후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실험군의 같은 경우, 즉 산화질소를 진성으로 투입한 경우에 식품 섭취 전에는 이랬던 것이 섭취 후에 이렇게 혈행이 증가돼 가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체온을 올린다는 것은 다양한 효과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말초에 혈행이 잘 안 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체온을 올린다는 것을 항상 올릴 수 있다면 면역 기능에도 강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혈압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 산화질소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 혈관이 확장된다는 것은, 원래 좁아졌던 것이 확장된다는 것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추측할 수 있죠. 많은 혈압약들 중에 이 혈관을 확장함으로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과 가짜 산화질소를 투여한 군에서 실험 전과 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변화를 이렇게 다 측정한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실험군 같은 경우는 수축기 혈압이 P값이 0.001로 의미 있게 혈압이 떨어졌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이완기 혈압도 0.001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조군이 같은 경우 P값이 0.096과 0.061로 실질적인 가짜 약물 투여에 의해서 혈압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각각 군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실험군과 대조군을 직접 비교한 거에서도 실험군이 수축기 혈압이 P값이 0.024, 이완기 혈압이 0.008로 의미 있게 대조군에 비해서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뇌를 공부하는 뇌신경을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뇌로 가는 혈류를 갖다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뇌로 가는 혈류의 속도를 갖다가 잘 컨트롤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임상가로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요, 산화질소를 주기 전과 후에 목동맥, 여기에 있는 동맥이 목동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라고 하는 카로티드 아테리인데요. 이 아테리의 혈류 속도 변화를 갖다가 전후로 봤습니다. 대조군의 같은 경우는 식품 가짜 약을 투여하기 전과 후에 전혀 변화가 없지만은, 실험군 같은 경우는 목동맥의 혈류 속도가 투여 전에 비해서 투여 후에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류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가 천천히 움직여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전에는 이렇게 아주 샤프한 그래프를 나타난 반면에 후에는 이렇게 밋밋한 혈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냐면요, 뇌의 혈관이 확장돼서 뇌에 혈류가 잘 공급된다는 하나의 장점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에 찌꺼기들이 끼어있는 것들이 거기에 빠른 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혈전이 날아가 가지고 막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뇌경색 측면에서도 이득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 협심증, 뇌경색, 치매 등 인류는 현재 각종 난치성 질병과 끊임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더 나아가 수명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오래전부터 인류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동맥과 정맥으로 구성된 혈관이 전신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의 혈관을 일직선으로 연결한다면 약 10만 킬로미터로, 이는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혈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작은 분자의 물질이 보입니다.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사람의 몸 전체에 분포하며 혈관 확장, 혈류 개선, 노화 방지 등 인류의 고민을 해결해줄 신물질입니다. 산화질소가 인체 내에 생성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첫 번째,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합니다. 두 번째, 혈액을 순환시켜줍니다. 세 번째, 체온을 상승시켜줍니다. 네 번째, 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체온을 향상시키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이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염증을 소거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면역 증량 물질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개발자인 천윤수 박사님과 함께 산화질소 대사체를 연구 개발 중인 각 대학의 교수님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산화질소라고 하는 NO는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의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검증된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혈관이 있는 곳, 신경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 몸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NO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몸을 유지하는 데 혈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아를 유지하는 데 여러분들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혈관과 기억은 NO에 의해서 좌우를 받고 있죠. 이런 NO가
어떤 이유로 해서 어느 날 나오지 않는다든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의 에너는 오늘도 줄고 있습니다. 천연수 박사가 개발한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에 대한 효능을 많은 연구진들이 전 임상과 임상 선행 연구들을 통해 검증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과거에 비해 고령화와 스트레스가 높은 현대사회에서는 암에 대한 치료법이 발달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퇴행성 뇌질환이나 기능성 위장관 질환과 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들에 대한 치료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뇌와 위장관의 상호작용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장은 5억 개 이상의 많은 신경으로 구성되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뇌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몸 면역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장관 면역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연구의 대세가 되고 있는 장내세균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면역 반응 및 대사 기능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전을 뇌장축 혹은 장뇌축 이론이라고 하며 장질환뿐만 아니라 장 건강이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의 원인임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뇌장축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천연 NO 발효액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천연 NO 발효액은 위장관 근육 및 장내 신경총에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능성 위장관 운동 질환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이미 천연 NO 발효액을 이용해 여러 가지 장 질환 모델을 이용한 기초 연구에서 많은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추후 임상 연구 등을 통해 천연 NO 발효액에 의한 생리적 기능 및 역할을 밝혀내고 각종 질병 모델을 통해서 천연 NO 발효액의 임상적 적용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노화에 따라 체내 산화질소와 항산화력이 감소를 합니다.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NO와 황산화 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합니다. 생물전환 기술에 의해 NO와 황산화 물질, 이 두 물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물전환에 의해 NO 전구체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최종 산물인 NO와 NO 공여체 그룹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NO의 생산량을 측정하는 것과 발효 공정의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생산성 제고와 제품의 질을 최적화하는 부분입니다. NO를 고정하는 공여자 그룹은 황산화 물질인데요. 예를 들어 파이토케미칼, 바이타민, 미네랄, 시스테인, 글루타치온 함유 화합물입니다. NO가 어떤 황산화 물질과 고정되어 있는지 이 물질을 탐색하고 NO와 황산화 물질에 얼마나 고정되어 있는지 고정화 정도, 안정성을 확인하고 정량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연구 분야입니다. 더불어서 인체 내에서 NO 공유자 그룹에 이 NO가 분해되어 생성되는 기작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 생성된 NO의 효능은 공동 연구자인 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 파킨슨 등 퇴행성 뇌질환이 매우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들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에 줄줄이 실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연 NO 발효액을 복용한 사람들에서 혈류 개선, 운동 기능 개선,
불면증 개선과 같은 다양한 뇌기능의 개선 효과들이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원광대학교 에노대사체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임상 복용 사례를 바탕으로 역으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천연 에너 발효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 모델을 대상으로 천연 에너 발효액을 투여했을 때 뇌 혈류가 20% 이상 증가했고, 이때 뇌에서 산소 및 에너 농도가 30% 이상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가 1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양의 아지산 나트륨을 주입한 경우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 천연 에너 발효액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천연 에너 발효액을 복용하는 파킨슨 환자에서 손떨림, 느린 보행과 같은 운동장애 증상들이 매우 잘 호전되는 사례들이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는 파킨슨병 동물 모델을 만들고 천연 에너 발효액의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천연 에너 발효액을 투여했을 때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서 운동 이상이 50% 이상 호전됐을 뿐만 아니라 대뇌 피질과 기저핵 사이의 신경망의 전개적 흥분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소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산추, 산조인, 라벤더로 만든 천연 에너 발효액을 대상으로 수면 연구를 진행하여 매우 의미 있고 가능성이 있는 실험 결과를 보았습니다.